나는 그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16. 서울에 처음 도착했던 날, 엄마가 탄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괜찮을 거라고 모두가 말했다. 이모네 집이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알았다. 여기서는 웃고 있어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불편해도 참고,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낯선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 와도 정말 괜찮았던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나를 따라다녔다. 그때는 몰랐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이 이야기는 서울로 올라온 한 아이의 이야기이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끝내 말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1994년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작은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16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제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올라온 고속버스가 방금 떠났습니다. 엄마가 타고 간 버스였지요. 잘 지내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버스 창문 너머로 엄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 공기는 전주와 달랐습니다. 차들이 많았고 건물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녔지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전주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봤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옷가지와 책들이 들어 있었지요. 엄마가 싸준 것들이었습니다. 많이 안 가져가도 돼. 이모네 서울인데 다 있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책만큼은 다 챙겼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10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요. 전주의 단층 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702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지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교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지요. 머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702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모는 엄마의 언니였지만 자주 본 적은 없었습니다. 명절 때 한두 번 본 게 전부였지요. 그래도 엄마는 말했습니다. 언니가 좋은 사람이야. 잘 부탁드려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왔구나. 문이 열리며 이모 이영숙이 나왔습니다. 42살. 단정한 옷차림에 파마한 머리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지요. 이모, 안녕하세요. 어서 와. 짐 많이 무겁지? 이모가 가방 하나를 들어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넓었습니다. TV가 컸고 소파가 가죽이었지요.
전주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모부와 사촌 오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이모가 작은 방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책상과 침대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다른 아파트들이 보였지요. 깨끗하고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뭘? 그런데 수진아. 이모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진지해졌지요. 서울은 전주랑 많이 다르단다. 학교도 애들 수준이 높고. 네, 열심히 할게요. 그래야지.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너 서울 보냈는데. 이모의 말에는 친절함과 동시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불편했지요. 마치 제가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패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인데. 하지만 이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상에 정리했습니다. 전주에서 가져온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사준 것이었지요. 침대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지요. 전주에서는 하늘이 넓었지만 여기는 건물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모부 박재훈이 퇴근했습니다. 45살. 회사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요. 저에게 인사를 했지만 관심 없는 듯 했습니다. 공부 잘해야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모부는 곧 TV 앞에 앉았습니다. 뉴스를 봤지요. 저는 거실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8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지요. 깔끔한 옷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똑똑해 보였습니다. 오빠 왔어? 이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도서관에서 늦었어. 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아, 전주에서 온 수진이구나. 나는 준혁이야. 박준혁? 사촌 오빠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집안의 자랑이었지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오빠 공부 진짜 잘한대. 너도 본받아야 해. 편하게 지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준혁 오빠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인지 눈을 마주치기 불편했습니다. 시선이 무거웠지요. 너무 오래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게 대답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모가 음식을 차렸지요. 생선구이와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서울 적응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이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이모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TV만 봤지요. 준혁 오빠는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학교는 어디 배정받았어? 고등학교요. 거기 괜찮은 학교야.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준혁 오빠의 말투는 어른 같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지요.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서울대생인데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이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는 겸손하게 웃었지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이방인 같았습니다. 식사 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니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짐을 더 풀고 책을 책상에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전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지요. 아름다웠지만 외로웠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아, 나 오빠야. 준혁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지요. 이거 수학 참고서인데 너 도움될 것 같아서. 아, 고맙습니다. 책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괜찮아. 서울 애들이 공부 잘하니까 너도 따라잡으려면 노력해야 해. 준혁 오빠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물건들을 보는 것 같았지요. 저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제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 안 계실 때도 많으니까 편하게 내 방으로 와. 준혁 오빠가 웃었습니다. 친절한 미소였지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불편했습니다. 준혁 오빠가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준혁 오빠는 친절했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전주에 도착했을까요? 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까요?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요. 잘 지내고 있어. 공부 열심히 할게.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학교 첫날이었습니다. 긴장되었지요. 서울 애들은 어떨까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부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지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착각이었을까요? 한참 후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지요. 전주 집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엄마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니 서울이었습니다. 낯선 방이었지요. 첫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감 같은 것이었지요. 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챕터 2. 학교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컸습니다. 전주에서 다니던 중학교보다 훨씬 컸지요. 건물이 여러 개였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혼자였습니다. 1학년 3반. 제 교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이 쳐다봤습니다. 잠깐이었지요. 곧 자기들끼리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뒷자리였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젊은 여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송미정 선생님이었지요. 32쯤 되어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이수진 학생,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볼래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갔지요.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궁금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에요. 전주에서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렸지요. 반갑습니다. 다들 수진이 많이 도와주세요. 송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웃어줬습니다. 다행이었지요. 점심시간에 옆자리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 수진이지? 나는 윤지혜야. 응, 반가워. 지혜는 밝았습니다. 단발머리에 큰 눈을 가진 아이였지요. 웃음이 많았습니다. 전주에서 왔다며? 여기 적응 힘들지? 조금 그래. 학교도 크고 애들도 많고. 괜찮아. 금방 익숙해질 거야. 나랑 같이 다니자. 지혜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지요. 수업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빨리 말했고 칠판에 적는 것이 많았습니다. 전주보다 진도가 빨랐지요. 필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했으니까요.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지혜와 친해졌고 다른 친구들과도 인사를 나눴지요. 수업도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모네 집에서의 생활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모가 차려준 식사였지요. 고맙습니다라고 매번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서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준혁 오빠는 친절했습니다. 가끔 공부에 대해 물어봤지요. 수진아, 학교 어때?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오래 저를 쳐다봤지요.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준비를 시작했지요.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 애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끝나는 날이었지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이모와 이모부가 없었습니다. 메모가 있었습니다. 친척집 갔어. 저녁 늦게 올게.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먹어. 혼자였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지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갔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 오빠였습니다. 누구 있어?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요, 수진이요. 아, 수진이 있었구나. 부모님은? 친척집 가셨대요. 준혁 오빠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크 없이 그냥 열었지요. 놀랐습니다. 공부하고 있었어? 네. 뭐 하는 거야? 가까이 왔습니다. 책상 옆에 섰지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수학이요. 어디 봐. 내가 도와줄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옆이었지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준혁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으니까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해했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요. 수진아. 준혁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해? 오빠잖아. 아니에요. 긴장 안 했어요. 그래. 손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몸이 굳었지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빠, 저 배고파요. 밥 먹어야 해요. 일어섰습니다. 준혁 오빠에게서 떨어졌지요. 그래. 그럼 나가서 먹자. 준혁 오빠도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지요. 밥을 데웠습니다. 준혁 오빠도 따라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서울 생활 힘들지? 괜찮아요. 힘든 거 있으면 오빠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빨리 먹고 방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았지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외출할 때마다 준혁 오빠는 제 방에 왔습니다. 공부 가르쳐 줄게라고 말했지요. 처음에는 정말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손이 제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지요.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예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지요. 왜 피해? 오빠가 무섭니까?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굳어 있었지요. 5월이 되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성적이 나왔지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중위권이었습니다. 전주에서는 항상 상위권이었는데 말입니다. 수진아, 성적이 이게 뭐니? 이모가 성적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지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서울까지 와서 이 정도밖에 못하면 어떡해? 우리 준혁이는 항상 전교 1등 했는데 비교당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요. 그날 밤 준혁 오빠가 제 방에 왔습니다. 성적이 안 좋았다며? 네. 죄송해요.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쳐 줘야겠네. 가까이 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지요. 제 옆이었습니다. 오빠, 저 피곤해요. 조금만. 이것만 가르쳐 주고 갈게. 하지만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지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안 돼요. 왜?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오빠가 동생 아껴주는 건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를 감쌌지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발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렸지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모부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습니다. 준혁 오빠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가르쳐 줄게.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오빠는 그냥 친절한 것일까요? 제가 예민한 것일까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방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지요. 6월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지요. 학교에서는 기말고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 오빠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없을 때마다 제 방에 왔지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깨를 넘어 팔을 만졌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오빠 말 잘 들어야 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외출한다는 말을 들으면 친구 집에 간다고 거짓말했지요. 도서관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왜 자꾸 나가려고 해? 집에서 공부하면 되잖아. 준혁 오빠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지요. 도서관이 조용해서요. 집도 조용한데 오빠가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잖아. 네.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지요. 저도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 오빠였습니다. 왜 자는 척해? 깨어 있는 거 알아. 가까이 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지요. 오빠 나가주세요. 왜?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이불을 잡아당겼습니다. 손이 제 팔을 잡았지요. 조용히 해. 부모님 깨시면 안 되잖아.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지요. 말하면 이모한테 내가 나를 유혹했다고 할 거야. 누가 믿겠어? 시골에서 온 내가 서울대생인 나를.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습니다. 무서웠지요. 오빠, 제발. 가만히 있어. 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준혁 오빠가 일어났습니다. 착한 애네. 이 비밀 지켜야 해. 알았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 오빠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티가 나면 안 됐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지혜가 말을 걸었지요. 수진아,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칠판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지요. 지혜가 걱정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은 계속되었지요. 준혁 오빠는 밤마다 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어나. 자는 거 아니잖아.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지요. 기말고사 성적은 더 나빴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성적이 더 떨어졌잖아. 이모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공부하러 서울 보냈는데 이 모양이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해? 준혁 오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야지. 우리도 널 공짜로 먹이고 재우는 게 아니야. 이모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짐이었습니다. 부담이었지요.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지요. 하지만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준혁 오빠도 방학이었습니다. 더 자주 집에 있었지요. 낮에도 왔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외출하면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공부하자라고 했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지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모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오빠가 자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요. 오빠가 뭘 어쨌다고? 제 방에 자꾸 와요. 밤에도 와요. 이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공부 가르쳐 주러 오는 거잖아. 하지만 뭐? 이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상해요. 너무 가까이 와요. 만져요. 뭐?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놀랐지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준혁이가 너를 만진다고? 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준혁이가 그럴 리 없어. 진짜예요. 내가 오빠를 잘못 생각한 거지. 아니면 이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지요.
혹시 내가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짧은 옷 입고 돌아다니고.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오빠를 유혹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가 저를 의심했습니다. 이모,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 우리 준혁이 명예에 흠집 내면 안 돼. 알았어? 알았냐고.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 오빠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지? 내가 뭐라고 했어? 말하면 내가 나를 유혹했다고 할 거라고. 준혁 오빠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지요.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협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챕터 3. 여름방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체중이 줄었지요. 교복이 헐렁했습니다. 수진아, 많이 먹어야지. 이모가 밥을 더 퍼줬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지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다이어트만 하려고 해. 이모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몰랐지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지혜가 걱정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너무 말라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얼굴도 안 좋고 맨날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잘 수 없었지요. 준혁 오빠가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문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도 깼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요. 칠판에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이수진 학생.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지요. 방금 설명한 거 다시 말해볼래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지요. 부끄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누가 들으면 안 됐으니까요. 9월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지요. 친척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주에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었지요. 동생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모, 저 추석 때 전주 가도 돼요? 안 돼. 명절에 손님들 오시면 일 도와야지. 하지만 엄마가 전화로 인사해. 가려면 기차값도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지요. 엄마, 나 수진이야. 수진아. 잘 지내니? 엄마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요. 응, 잘 지내. 공부는 잘하고?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공부는 형편없었지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추석 때 못 내려와. 미안해. 괜찮아. 이모네 일 도와드려야지. 엄마도 명절에 바쁘잖아. 그래도 수진아, 이모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해. 알았지?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요.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것 같았지요. 추석 당일 친척들이 왔습니다. 이모부 가족들이었지요. 저는 부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음식을 날랐지요. 수진이 참 착하네.
친척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공부도 잘하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준혁 오빠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지요. 완벽한 오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동생 잘 챙기나 봐. 당연하죠. 제 동생인데요.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 없었지요. 얼굴에 가면을 쓴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학교가 다시 시작되었지요. 10월이 되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공부를 해야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지요. 시험을 봤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았지요. 답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체크했습니다. 성적이 나왔습니다. 최악이었지요. 반에서 거의 꼴찌였습니다. 담임 송미정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상담실에 좀 올래? 네, 선생님. 상담실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지요. 선생님이 차를 주셨습니다. 수진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없어요. 1학기 때는 중위권이었는데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걱정스러웠지요. 얼굴도 많이 안 좋아. 많이 말랐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없어요. 정말?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믿어줄 것 같았지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모가 화낼 것입니다. 준혁 오빠가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지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 하지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선생님이 도와줄게. 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지요. 선생님에게 말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지요.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혜와도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그래? 나한테도 말 안 해. 미안해. 그냥 피곤해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나는 내 친구잖아. 고마워.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준혁 오빠가 왔지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준혁 오빠가 더 대담해졌습니다. 선을 넘었지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이요. 조용히 해. 부모님 깨면 어떡해. 싫어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 맨날 짧은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니까. 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지요.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준혁 오빠가 일어났습니다. 착하게 굴어. 알았지?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더러운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팠지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학교 가야지. 이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파요. 병원 가야 해? 아니요. 그냥 쉬고 싶어요. 알았어. 푹 쉬어. 이모가 나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방에 있었지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지요. 눈이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팔을 봤습니다.
멍이 있었지요.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긴 소매를 입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보면 안 됐으니까요. 학교에 다시 갔습니다. 지혜가 물었지요. 어디 아팠어? 응. 배가 아팠어. 이제 괜찮아?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요. 수업 시간에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더웠으니까요. 멍이 보였습니다. 옆자리 지혜가 봤지요. 수진아, 그거 뭐야? 깜짝 놀라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멍이잖아. 어디 부딪혔어? 응. 문에 부딪혔어. 조심해야지.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지요.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지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이상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보건실이었습니다. 양호 선생님이 옆에 있었지요. 깨어났니? 네. 많이 놀랐지? 빈혈인 것 같아. 죄송해요. 밥 잘 먹어야 해. 요즘 젊은 애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굶어서. 네. 송미정 선생님이 왔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네,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 빈혈이래. 요즘 밥 잘 안 먹었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너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는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지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선생님, 응, 말해봐.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지요. 천천히 말해도 돼. 선생님이 기다릴게. 집에서 뭐? 오빠가. 그때 보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선생님, 수진이 괜찮아요? 순간이 깨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지요. 괜찮아. 조금 쉬면 돼.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지요. 수진아, 오늘은 푹 쉬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선생님 상담실로 와. 알았지?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지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송미정 선생님, 제 손을 잡아줬지요. 선생님이 기다릴게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에게 말하면 믿어줄까요? 도와줄까요? 아니면 이모처럼 저를 의심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지요. 이대로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을 꺼냈지요. 펜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선생님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공책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내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지요. 준혁 오빠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잠시 후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오늘 밤만 버티면 됩니다. 내일 선생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도라도 해야 했습니다.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가져갈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옷을 입은 채로 이불을 덮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였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지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챕터 4.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정신이 또렷했지요. 오늘은 선생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가방에 공책을 챙겼습니다. 어젯밤 쓴 그 공책이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모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밥 먹어라. 네. 준혁 오빠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며 웃었지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빨리 먹고 나가고 싶었지요. 수진아,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났지요. 학교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자유로웠지요. 잠깐이지만 자유로웠습니다.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걸었지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선생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많지 않았지요. 지혜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공책을 만졌습니다. 떨렸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지요. 시계만 봤습니다. 언제 쉬는 시간이 올까요? 드디어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어디가? 지혜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복도로 나왔습니다. 상담실로 향했지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지요. 들어와. 송미정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있었지요. 저를 보자 웃었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앉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지요. 어제 많이 놀랐지? 괜찮아? 네. 오늘은 얼굴이 좀 나아 보인다. 선생님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따뜻한 차였지요. 수진아. 네. 어제 하던 이야기 계속할까?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했잖아. 순간이 왔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천천히 말해도 돼. 선생님이 기다릴게.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선생님. 응.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말을 하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지요. 괜찮아. 울어도 돼. 천천히. 선생님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집에서 힘들어요. 어떻게 힘든데? 사촌 오빠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생님께 건넸지요. 이거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었지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 후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니? 네. 언제부터? 3월부터요. 제가 이모네 집에 온 날부터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모한테는 말했니? 네. 하지만 뭐라고 하시던? 안 믿으셨어요. 제가 오빠를 유혹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지요. 수진아. 네. 잘 들어. 이건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알겠니?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지요. 선생님이 믿어줄게. 그리고 도와줄게. 눈물이 더 많이 났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제 말을 믿어줬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고마워할 필요 없어. 선생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선생님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 할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어디요? 청소년 보호센터야. 너 같은 아이들을 돕는 곳이지. 선생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했지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오후에 상담사 선생님이 오신대. 같이 이야기하자. 네. 그리고 내 엄마한테도 연락해야 할 것 같아. 괜찮겠니? 엄마에게 알려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네. 용감하다. 정말 용감해.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상담실로 다시 갔지요. 한 분이 와 계셨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 수진아. 나는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온 김은영이야. 편하게 은영 선생님이라고 불러. 안녕하세요. 송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네.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천천히 해도 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말했지요.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은영 선생님이 들어줬습니다. 중간중간 질문했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일단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해. 이모네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요? 내 친엄마한테 연락했어.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계셔. 엄마가요? 응. 엄마가 많이 놀라셨어. 그리고 미안해 하셨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엄마를 만날 수 있다니 너무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해. 경찰이요? 응. 이건 범죄야. 처벌을 받아야 해. 두려웠습니다. 경찰이라니.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지요. 이모와 이모부도 알게 되나요? 당연히 알게 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 거야. 그날 저녁 엄마가 왔습니다. 학교에 오셨지요. 상담실로 들어오시는 순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지요. 괜찮아요, 엄마. 괜찮을 리가 없잖아. 엄마가 너를 그런 곳에 보냈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켜봐 주셨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일단 수진이를 데리고 가세요. 이모네 집짐은 나중에 찾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찰서에 가야 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은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선생님들께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수진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송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지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엄마 손의 온기였습니다. 이모네 집에 들러야 해. 짐을 가져와야지.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주야? 왜 왔어? 엄마의 이름이 현주였습니다. 수진이 데리러 왔어. 무슨 소리야?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부도 있었지요. 준혁 오빠는 자기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수진이 데리고 전주로 내려갈 거야. 갑자기 왜? 왜긴 왜야? 준혁이가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이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학교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경찰한테도 신고했어. 뭐?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건 다 수진이가 지어낸 이야기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수진이가 거짓말할 애가 아니잖아. 너 동생이니까 편드는 거지. 우리 준혁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이모와 엄마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지요. 수진아, 방에 가서 짐 챙겨. 엄마가 말했습니다. 제 방으로 갔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기 시작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오빠였습니다. 내가 말한 거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알아? 나가라고요.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준혁 오빠에게 소리쳤지요. 수진아.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 오빠를 봤지요. 넌 뭐야? 나가. 이모. 나가라고 했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준혁 오빠가 나갔습니다. 괜찮아? 응. 짐을 다 쌌습니다. 많지 않았지요. 가방 2개였습니다. 3월에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모가 울고 있었지요. 우리 준혁이 인생 끝났어. 다 너 때문이야.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만해. 잘못한 건 준혁이야. 아니야. 수진이가 우리 아들을 유혹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수진아.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이모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지요.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안하지. 근처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엄마와 저 둘이서였지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엄마가 옆에 누워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응. 내일 경찰서 가야 해. 무섭겠지만 해야 해. 알아. 그리고 전주로 내려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응.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수진아. 응. 정말 잘 견뎠어. 엄마 딸이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8개월을 살았던 도시였지요.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경찰 조사는 어떨까요? 두려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송 선생님과 은영 선생님도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악몽이 끝났다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5.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은영 선생님과 송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지요. 엄마도 옆에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천천히 이야기하면 돼. 형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자 형사님이었지요. 다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의 모든 것을 말했지요.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용감한 아이야. 형사님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 오빠도 경찰서에 왔지요. 부인했습니다. 저는 공부만 가르쳐 줬습니다. 조카가 저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쓴 일기장이 있었지요. 그리고 송 선생님과 은영 선생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한 달 후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동생들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수진아, 안아줬습니다. 동생들이었지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도. 엄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였지요. 전주 집의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많이 먹어. 서울에서 고생했으니까. 밥을 먹으며 동생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들었지요.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지요. 자다가 깼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이제 안전해. 엄마. 응. 엄마가 여기 있어. 은영 선생님이 전주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상담을 해주셨지요. 수진아, 내가 느끼는 건 다 정상이야. 정말요? 응.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분명히 나아질 거야. 믿어도 돼요? 물론이지. 선생님이 보증할게.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나아졌지요.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5년 가을,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셨지요. 밤늦게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해낼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할 거야. 시험 날이 왔습니다.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정말 잘했다, 수진아. 엄마가 안아주셨습니다. 동생들도 좋아했지요. 1996년 3월 전주의 다른 고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였습니다.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지요. 성적이 올랐습니다. 다시 상위권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가려고. 왜? 나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멋지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지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대학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공부가 재밌었지요. 특히 상담 수업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믿어주는 것이요. 맞아요. 내담자를 믿어주는 것. 그게 시작이죠.
은영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송 선생님도 떠올랐지요. 저를 믿어준 분들이었습니다. 실습을 나갔습니다. 청소년 보호센터였지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15살이었지요. 나는 믿어. 정말요? 응, 내 잘못이 아니야. 여학생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요. 나도 너 같았어. 그래서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도요? 응, 나도 살아남았어. 너도 할 수 있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땄지요. 보호센터에 취직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했지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20살이 된 아이였지요.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잘 견뎌준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믿어주셔서 가능했어요. 뿌듯했습니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지요. 30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사회복지사였지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 저녁 같이 할래요? 좋아요. 자주 만났습니다. 편했지요. 이야기가 통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제 과거를 말했지요. 정우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정우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지요.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수진 씨, 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존경해요. 그런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돕고 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해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이야기해줘서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요. 엄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은영 선생님도 왔습니다. 송 선생님도 왔지요. 축하해, 수진아. 고마워요, 선생님. 행복하게 살아. 네.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지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우리 서연이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지요. 엄마가 잘 키워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게. 다짐했습니다. 제 딸은 안전하게 자랄 것입니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밝고 씩씩한 아이였지요. 엄마,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엄마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래, 멋진 꿈이네. 엄마가 제일 멋있어. 안아줬습니다. 행복했지요. 40대가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되었지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50대가 되었습니다.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제 꿈이었지요. 축하합니다, 센터장님.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다 같이 잘해봐요. 그리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58살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센터 센터장이었지요. 매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한 아이가 왔습니다. 16살 여학생이었지요. 말을 하지 못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요. 선생님,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요. 나는 믿어. 정말요? 응.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지요. 나도 너 같았어. 선생님도요?
응. 그래서 알아.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이겨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저는요, 너도 할 수 있어. 나처럼 넌 분명히 일어설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지요.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왔지요.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맛있어. 웃음이 났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지요. 펼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사진도 있었지요. 결혼 사진, 서연이 태어났을 때 사진, 센터장 임명식 사진,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6살 때의 저를 생각했습니다. 서울 이모네 집에 있던 그때를 말이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냈지요.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마워. 작게 속삭였습니다. 16살의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센터장님, 새로운 내담자가 왔어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일어섰습니다. 상담실로 향했지요. 또 한 명의 아이를 만날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만날 것이지요. 그 아이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그때는 끝인 줄 알았지만 시작이었다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냈지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봄 햇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지요.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안녕. 나는 이수진이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잘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치유의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증명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더 강해지고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